문제적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감정노동자 보호법.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이건 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그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요 법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감정노동 아니겠습니까? 감정노동자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단어를 어디까지로 놓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직장 뒤풀이 회식 자리에서 내가 시간을 팔고 노동력을 팔았지 영혼까지 팔아야 된단 말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월급쟁이가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월급쟁이 치고 감정노동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범위 설정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모든 노동은 사실 감정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조적이 뭔지 아세요? 조적? 벽돌 쌓기. 옛날에 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벽돌 시장처럼. 쌓기라고. 그러니까 그런 노동을 혼자서 하면 감정 노동이 아닐 것 같지만 네. 그것도 다 뭐 계약 관계에 있고 뭐 벽돌을 잘 쌓니 예쁘게 쌓니 뭐 튼튼하게 쌓니 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딱 너 이따위로 쌓을래라고 한마디 듣는 순간에 그렇죠. 이제 그 이렇게 감정이 못해요.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노동은 감정 노동이고요. 물론 이제 특별한 감정 노동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를테면 고객을 대면 해야 되는 일을 주로 하시든지 보통 이제 좁혀서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또는 콜센터가 많은데요. 네. 그것도 이제 직접 대면하진 않지만 뭐 전화 등을 통해서 고객들을 일상적으로 만나야 되는 분들이 감정을 더 상하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하여튼 분명한 건 감정 노동의 범위를 우리가 굳이 좁힐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요번에 땡땡항공 그 회사 아니 대한항공인지 땅콩항공인지 헷갈려서 하여튼 그 항공 지금 그 조크라고 한 거죠. 안 웃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항공의 무슨 재단 이사장 이루재단 그만두셨던 이명희 씨. 네. 그분 동영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 그분에게 소위 감정을 다치고 물론 이제 폭행으로 보이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네. 상당히 전문직 종사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건축 관련 일을 한다거나 뭐 설계 일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우리가 좁게 규정하고 있는 이를테면 고객을 많이 대면하거나 뭐 콜센터 등에서 일하는 분은 아니지만 네. 여전히 자유롭지 않고 또 안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감정 노동이 문제가 되는 건 핵심은 그렇습니다. 권력에 민감하고 그다음에 약자에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가 노동 현장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한 가장 나쁜 욕은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에 군림하는 자가 가장 나쁜 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우리 사회는 이런 욕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네. 하여튼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창익 국장은 모든 노동은 감정 노동이라고 딱 규정을 해주시는데 노영희 변호사님은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너무 넓게 보게 되면 이제 논의의 초점이 좀 흐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저는 우리가 지금 논의할 감정 노동자의 그 범위를 주로 그 직접 고객을 대면해서 1차적으로 그들과 그 어떤 소통을 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저는 한정을 짓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비교를 하면 대민 창구에서 그렇죠. 일하는 공무원. 민원 창구에서 그렇죠. 일하시는 분이라는 창구. 거예요. 네. 딱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중에 특히 이제 어떤 게 감정 노동이냐, 그 실제 자기가 느끼는 감정하고 네. 다른 특정한 감정을 업무상 요구되는 그렇죠. 예, 그런 일을 주로 하는 분들은 이제 저는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에서 감정 노동자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화점 판매 사원이 네. 직접 뭐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온 손님에게 느끼는 감정이 분노 감정이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직접 분노 감정을 표현했을 때에는 사실은 그 엄청난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본인은 그냥 되게 기분 좋은 듯이 혹은 미안한 듯이 대응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감정적 괴리 네.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897님이 지금 문자 주셨는데 병원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욕하는 사람들, 협박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바로 이런 분들. 그러면 나도 같이 욕하면 되는데 그러면 큰일 나는. 그죠?
그렇죠.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바로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결국은 노동자이시고 월급쟁이실 텐데 일하다가 이 감정노동비 정말 이런 경우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사례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감정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법적인 제도적인 대책이 있다면 아이디어를 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명은 아니고 그렇죠. 그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면서요. 네.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조항을 이제 개정을 해서 그 조항을 가지고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노영희 변호사님 어떤 내용인지 좀 잠깐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정혜 의원이 2016년 10월에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인데요. 네. 이게 2018년 3월 30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네. 그리고 10월부터 사실은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올해 10월. 예, 네. 예. 그래서 이 법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아니겠죠. 네, 그렇죠. 이 법은 기본적으로는 고객을 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아까 우리가 말한 감정 노동자분들을 네. 보호하고 이분들이 이제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는 일단 잠시 30분 정도 업무의 중단 또는 전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고요. 잠깐만요.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먼저 콜센터 직원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막 전화를 요구를 하고 그렇죠. 폐업질을 하면은 일단 끊고 그렇죠. 30분 동안 업무 중단할 수 있게. 예, 그 직원의 감정 스트레스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일단 네. 업무에서 중단시키고 네. 그분에게 휴식을 취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치를 누가 취하느냐? 고용주, 사업주가 원래 취해줘야 되는데 네. 사업주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네. 이를 어떤 노동자가 요구했는데 너 왜 고객을 그따위로 대하냐?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낸다거나 그 사람에게 너 그러려면 나가라! 라는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네. 너 그러면 어디 저기 창고에 가서 일해라 이런 식으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또 너무 많더라 이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거부터 한번 짚어보자. 일단 여기서 뭐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건데 그렇죠. 실효성 문제가 현실성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취지는 너무 반가운 게 감정 노동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말하기 시작한 게 10년 넘었는데요. 네. 법이라는 게 뭐 그런 국민적 요구 또 아픈 사람들의 아우성이나 호소를 잘 귀담아 들어서 법률로 만들어주고 그런 아파야 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화답했다는 건 뭐 반가운 일이죠. 네. 근데 아쉬운 측면은요, 뭐 이를테면 이게 뭐 산업안전보건법 4장인 유해 위험 예방 조치,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산업 현장에 가보면요, 이를테면 제가 콜센터 직원으로서 전화 콜을 받는데. 네. 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욕을 해요. 특히 이상한 남자들이 좀 많은 건 사실이죠. 뭐 상대가 여성이거나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약자가 아닌데 네. 아니어야 하는데 네.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도 저희는 인권단체인데 네. 여성 활동가가 받으면 책임자 받고 뭐 남성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저희는 뭐 끊어버리면 그만이지만 네. 근데 다른 사업장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매출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해코지 같은 것도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작업장에서 빼줄 수도 있고 안전 그분의 상태를 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네. 그걸 사업주가 만약 고용주가 거부했을 때 또는 뭐 그게 반복됐을 때 뭐 사실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용주 입장에서 너 당신은 어제도 힘들다고 그래서 30분 동안 빼줬는데 오늘도 또 빼달라고 그러네? 그럼 이건 불리한 처우냐, 뭐 아니냐, 근데 원하는 걸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행정벌을 받을 범죄가 되는 거지만 네. 실제 사업장에서 이게 제대로 돌아가기는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용이 안정된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비정규직이 많죠. 비정규직이 계약직인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의 다른 문제, 뭐 이를테면
뭐 감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급여라든지 고용 안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중요한데 네. 이런 문제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감정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법은 이렇게 만들더라도 10월부터 시행인데 정부가 이제는 이제 감정 노동이 근로감독의 대상이 된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법은 실제로 감정 노동자들의 감정을 보살펴주거나 지켜주는 역할은 못할 거다. 사문화될 가능성이 네.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예. 예컨대 뭐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뭐 판매 영업에 종사하시는 분 같은 판매 직원들 같은 경우에 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최대한의 가성비를 뽑기 위해서 그분들을 정말 쥐어짜듯이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그런 것의 의미는 결과적으로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화장실 가실 시간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너 지금 고객으로부터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30분 쉬어라.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되겠느냐. 그러니까. 게다가 바로 그 현장에 그 고용주나 뭐 누군가 윗선이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네. 것도 해주려면. 예.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딴 방에 가 있거나 딴 상황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그분들을 위해서 30분 정도 쉬라고 하는 업무 중단을 잠깐 시키고 그분들의 감정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할 것이냐 첫 번째. 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고용직,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간접 고용의 형태가 보통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용역으로 주는 경우가 예, 많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면 신세계 백화점이다 예컨대 그러면 그 백화점에서 근무하시는 판매 직원이 신세계의 직원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각 매장별로 또 다 이렇게 간접 고용돼 있는 거잖아요. 원청 따로 있고 예.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분들을 보호하는 주체는 누구냐? 그렇죠. 주체는 또 신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기고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불만이 있고 스트레스 받는 종업원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네. 실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익한 조치를 안 취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아까 오차익 국장님이 살짝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너는 스트레스 받는다고 30분 쉰다 그러더니 오늘도 쉰다 그러니 이런 식이 계속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면 네. 그 사람에 대해서 근태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아주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근태 평가를 해버려요. 네.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중에 너무 직접적이지만 잘리겠죠. 그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결과가 이제 이 고용. 그렇죠. 고용 불안을 또 이야기하는. 고용 불안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제 산업 현장에서 보면요. 네. 제가 너무 이 고객 때문에 힘듭니다라고 얘기하면 관리 책임자가 결정을 안 해주고 그냥 빤히 쳐다봐요. 이를테면 어떤 네.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고용 피고용 관계 또 뭐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에서는 굉장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힘들 수 있습니다. 결정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요. 답답하는데 참네 참 이런 얘기만 해도 위축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실제로 할 건가에 대한 숙제가 있는데 실제로는 역시 근로감독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네, 잠깐만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로 고충 토로해주고 계시는데 몇 분 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7000님 공영주차장입니다. 60, 70대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인데 거의 모든 사람이 하대를 할 뿐더러 네? 요금을 왜 받냐는 황당한 이야기. 술 취해서 그러니까 욕하고 심지어 그 손찌검에 무조건적으로 고압적 태도로 불친절하다면서 민원을 놓고 생계를 위협당하는 일이 거의 매일입니다. 근데 지금 그 연락 주신 분은 본인도 60, 70대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대까지 받는다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가 그렇게 천박하나요? 그리고요. 김선일님은 시내버스 기사인데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 승객 중에도 이 막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매일매일 도 닦는 마음이에요. 안 그러면 저도 모르게 난폭 운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말씀 주셨고 그렇죠.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7175님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화상전화로 응대하게 하면 어떨까요? 얼굴 직접 마주보고 상대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요? 라고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물론 얼굴 맞으면 조금 나을 것 같긴 해요. 인지상정으로. 근데 화상전화가 일반화되기가 힘들다라고는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나한테 얼굴을 안 보여주면서 우리 얼굴만 또 보여주게 되면 그러니까요. 나중에 또 뭐 스토킹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있잖아요. 한번 대놓고 여쭤보겠는데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 유튜브에 이 콜센터 직원분하고 남성 고객 간의 대화 오간 거 혹시 들으셨어요? 네, 옛날에 한번 걸직한 사투리로 욕하시는 거. 그러면서 그 남성 고객이 그 전화로 행패하니까 그 콜센터 여성 직원분이 그냥 맞대응하면서 같이 욕하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맞대응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사실 그때 서비스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또 편견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예전부터 손님은 왕이다. 손님이 무조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던 간에 우리는 네. 전부 다 참아내고 그들을 대우해서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항상 그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그 고용주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손님은 왕이니까 설설 겨야 된다. 네, 근데 사실 그건 저는 좀 부당하다고 봐요. 손님은 손님으로서 뭐 무슨 어떤 권리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판매하는 사람을 함부로 하대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욕할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저는 조금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좀 과격하긴 합니다만은 네. 본인들도 자 뿌린 대로 거둔다. 또 내가 좋은 말을 해야 상대방도 나에게 좋은 말을 한다. 이런 걸 알아야지 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나쁜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녹음을 하시고 우리도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그 네. 사람의 행동을 저지할 수 있고 네.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명확히 하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또 하나는 아까 청취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니까 이건 뭐냐면 인격적 만남이 없는 상태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특히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드러내고 네. 뭐 예를 들어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쌍욕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렇죠. 뭐 자기 혼자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업체에서도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악성 손님들이 있습니다. 보면 상습범들도 있어요. 한 번 해가지고 뭐 갑자기 흥분해서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냥 심심해서 전화 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건 사실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런 걸 업체 차원에서 잘 관리를 해가지고 네. 노동자들의 하소연에 귀 기울여가지고요 네.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으로써 하여튼 회사가 단순히 어떤 이윤만 내는 곳이 아니라 노동 조건이라는 게 헌법에 보면 인간 존엄성을 기본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네. 지금 오창국 국장님 말씀드렸더니 버뜩 떠오르는데 콜센터에서 만약 욕설 전화가 있잖아요. 전화번호가 뜨잖아요. 그럼요. 그럼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녹음을 했다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걸 모욕으로 그러니까 건다든지 내지 매장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패를 먹고 또 폭행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되는 건가요? 대응해도 되죠. 근데 문제는 네. 고용주들이 그들에게 대응하지 말라 그러죠. 자기네 회사의 이미지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모욕을 당하잖아요. 만약에 판매원이. 네. 예를 들면 뭐 백화점이든 어떤 매장, 마트 같은 매장에서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 네. 그러면 공공연하게 나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이고 나에게 폭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모욕죄도 되고 네. 혹은 폭행죄도 되는 것이고 혹은 그로 인해서 만약에 날 밀쳤다. 네. 그러면 진짜 그것도 정말 폭행이 돼가지고 나중에 다쳤다. 그렇죠. 그러면 상해도 상해죄도 되고. 되는 거. 이렇게 다 될 수 있어요. 그럼 핵심은 결국은 없는 거고. 고용 관계에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일단 중간 정리를 한다면 그렇죠. 고용주, 고용관계? 업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업장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주, 그러니까 고용에서 얼마나 잘 풀어주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정말 상습적인 사업주인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우리 노동자들이 물론 매출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만 이런 대접받으면서 일할 수 없다. 네. 뭐 이렇게 단호하게 경영 방침을 밝힌다면 네. 이런 일들은 사실 근절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상대방이 뭐 어떤 변수를 가지고 접근해 올지 모르지만 아까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 대응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자 보호 조치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면 사실 그냥 쉽게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 욕 한마디 먹어도 좀 견딜만 할지도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자기를 보호받을 수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냥 개인이 온몸으로 다 견뎌내기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 자, 7813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여약사입니다. 약국에서도 막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데는 오죽할까요? 라는 문자를 주셨고요. 정말 약국 가서요? 네. 카카오톡으로 대두님은
아파트 경비를 하는 50대 중반의 경비원입니다. 감정노동은 우리 경비원들도 심하다고 할 수 있죠. 비 올 때 전날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소리 지르고 인사하지 않는다고 막말하고 와. 말하자면 끝이 없죠. 인식의 변화가 없는 한 끝이 없는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다음에 6977님 역시 경비원이시라고 밝혔는데요. 엊그제 새벽에 술 취한 주민이 늙은 경비 XX야 왜 졸고 있냐라고 시비하며 급기야는 넘어뜨리기까지 해서 주민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함. 아휴, 참. 저질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 양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을 응대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감정 노동이 더 극단화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날 비 올 걸 얘기 안 해줬다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도덕, 윤리 같은 건 가르쳤지만 인간의 기본권 같은 거, 인권 같은 거 안 가르쳤고 네. 윤리도 그냥 윤리가 아니라 국민윤리 차원에서 막 가르치고 국민의 도리 이런 것들만 가르치고 네.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이고 그저 너하고의 차이는 하는 일이 다를 뿐이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냥 갑자기 고도성장이랄까 이러면서 오는 부작용 같은데요. 지금 심각하네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그 근로기준법 이런 데 보면은 월차를 주게 돼 있고 연차를 주게 돼 있잖아요. 네. 뭐냐면 무조건 노동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는 사회적 합의가 있으니까 법률이 제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감정 노동자 직군도 법으로 규정을 해놓고 그럼 이런 분들에게는 최소한 어떤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기 위해서 휴식 시간을 더 보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업주에게 그걸 의무화한다든지.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고용주들이 장사도 가뜩이나 안 되는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해주냐. 우리도 그러면은 굶어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아이고, 예. 현실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또 영세한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네.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저는 그런 차원의 문제도 그러니까 저는 고용주들의 사실은 인식 변화도 필요한데 네. 또 고객들이 사실 요즘에 약간 분노 조절 장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거죠. 뭐 이명희 씨도 얼마 전에 분노 조절 장애 진단서를 냈다고 하는데 맞아요. 예. 본인도 모르게 본인이 욱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주 평범하게 남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나 단어 같은 것들에 본인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맞아요. 네. 화가 엄청나게 갑자기 막 폭발하듯이 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상대방을 막 괴롭히는 양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예. 이게 바로 아주 정말 최저질의 그런 갑과 을관계. 예를 들면 정말 물건을 사는 손님과 물건을 파는 직원. 네. 이런 경우에서 특히 그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예.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정적인 부분도 좀 본인이 스스로 살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손님들이. 그러니까 그 깐종만월님이 지금 문자 주신 게 뭐냐면 감정 노동 문제는 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기본을 지켜야 하는 문제 아닌가 싶네요라고 했는데 그렇죠. 결국은 어떤 인격의 문제고 인성의 문제고 또 이거에 대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으로 또 기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중요한 요소는요. 이를테면 어린아이들 놀이터에서 노는 시소 같은 것 같아요. 몸무게 100kg와 50kg가 네. 중심 측에서 똑같은 거리를 두고 앉아있으면 50kg는 하늘에 대롱대롱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고 뒤로 오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약자, 또 감정 노동자 입장에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노동조합밖에 없어요. 네. 근데 감정 노동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분들이 대부분 노조 조직률이 거의 낮거나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비정규직이어서 그렇고 아파트 경비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네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노조 조직률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고 그중에서도 또 조직률이 낮은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난데 이 문제도 함께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서희롱님은 손님은 왕이 아니라 손님입니다. 갑질하는 손님에게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직원 보호를 위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TBS 앱으로 쿨러버님은 근본적인 국민의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런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똑같은 인간 대접을 좀 하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이 기본이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벌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새로 고침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오창익 국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